이번 주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는 여러 증인 중 조태영 국정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메모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 화력을 집중했죠. 이번에는 조 원장을 통해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직권으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부릅니다.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해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6차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전화를 걸기 전에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 수사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지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지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기 전 이미 테이저건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의 지시로 인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 통제실에 있었던 군 관계자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전화 이후에 테이저건 얘기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이뤄졌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전화로 무기 사용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무기 사용 논의가 과연 대통령 전화 이후에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통화 전에 있었던 것인지 선후 관계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 발언이 이번 주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탄핵 심판에 출석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2시간 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들고 대기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홍 전 차장이 두 번째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하자 반박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탄핵 공작이라고 역공도 펼쳤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계엄 이전에는 통화해 본 적도 없다며 반박합니다.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관심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탄핵 심판 증인 출석에 쏠립니다. 조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다.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과시하듯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선 관련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는 13일 조 원장이 출석하는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진실 공방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특정 용어를 문제 삼은 말바꾸기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심판이 이미 정해놓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적었다던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면서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을 유도했다며 진상조사와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말바꾸기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의결 정족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다며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공개된 일정에서 사람을 인원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짓 프레임으로 잠시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회 내란국조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15일 더 연장됐죠. 야당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막말이 나오는 맹탕특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는 지금까지 2차례 기관 보고와 3차례 청문회 등 총 5번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출석 증인들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진술만 가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인원이라 그랬어요. 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여야 난타전과 막말만 난무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사령관식이나 조용히 하세요. 수도방위 사령관식이나 야당은 야당 주도로 내란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여당이 음모론, 회의론을 내세우며 내란특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속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질의로 내란특위 기한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맹탕특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건의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김순철 사건팀장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한마디로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예.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진술이 바뀐 증인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 헌재는 증인 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인권위가 이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 정도의 주문은 인권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안건에 담긴 내용과 행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등 4명의 인권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판박이인 셈인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또한 인권위원들은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헌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내일 안건 심의를 재시도한다는 거죠. 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는데요. 인권위는 이번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해 안건 심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권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내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면서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추경 얘기도 꺼낼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야권 유력 주자로서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거란 전망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큼지막하게 써진 표어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포부입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기조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22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집니다. 회복과 성장을 핵심 주제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 바이오, K컬처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이 걸린 이런 경제 정책 문제, 추경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초기에 정부 여당의 각을 세우던 것과 달라진 모습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 논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엄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엔 동의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성도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어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합니다. 헌법상에 있었다면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계엄이라는 무리스러운 조치도 아마 자제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심 50%가 반영되는 경선룰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연일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 대선이 가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이처럼 대통령을 거저먹는 그런 사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최근 친한계 의원들을 만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안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1973년생 이하 정치인 모임을 만든 친한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를 지원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권 주자 중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권 도전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언제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치권 상황 국회팀 장가혜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전담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좀 크게 벗어난 정책 방향성을 보이자 여당이 아예 이재명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 이미지 씌우기 아니고서 대선을 치를 자신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협의회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특위 구성을 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측 기사에 확인도 없이 여당을 비난부터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 민주당 역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걸면서 반전을 꾀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만 떼서 명태균 특검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막히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들은 기소가 되면서 이 특검 무용론이 등장을 했는데요. 명태균 특검법을 내세우면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할 수 있고 이 지지층 결집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 추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집 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특검 국정조사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놀랍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시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나서서 이 당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면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명계의 불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친명계를 향해서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를 못한다. 갈라치고 비아냥대면서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모두 나서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인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유시민 작가가 비명계 잠룡들을 싸잡아 비판하자 이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비명계와 또 이들을 공격하는 친명계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야권 내에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하는 민주당의 여건이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139톤급 저인망 어선이 침몰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100톤이 넘는 배가 침몰한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명된 목이 발견됩니다. 침몰한 어선에 탑승했던 선원 4명이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2시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조심! 올라!
오늘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저인망어선이 초난 신호조차 보낼 틈도 없이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4명 중 5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 선원입니다. 구조된 선원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고 예역에는 2m의 파도와 초속 14m의 바람이 불었지만 100톤이 넘는 선박이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 파도에 저 정도의 선박이 급격하게 이렇게 침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침몰한 어선은 어제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전남 흑산도 조업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일부는 섬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m 지점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여수로 온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잠수를 해서라도 사람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경은 해군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야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입춘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이어진 매서운 한파에 한강도 얼었습니다. 올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는데요. 내일 낮부턴 날이 좀 풀린다는 예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넓은 얼음판이 생겼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입춘 한파가 일주일 내내 기승을 부린 탓에 한강이 언 겁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렀고 오늘 아침은 기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 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 언 건 이번 겨울 처음입니다. 한강 결빙은 작년보다 2주, 평년보다는 한 달 늦었고 관측 이래 2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가축도 매서운 한파를 힘들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매서운 찬바람을 막으려고 축사에 비닐 벽까지 쳤습니다. 소들은 난로 아래를 떠나지 않고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매서운 추위를 처음 겪는 갓 태어난 송아지는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보호를 착용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어미소들도 추위를 계속 이어가면은 병에 걸릴 수 있어서 봄을 시샘하듯 입춘부터 시작된 한파의 기세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모처럼 영상으로 오르고 이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모두에게 추운 겨울이지만 유독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텐트에 골판지 하나 덧대 거의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는 노숙인, 그리고 쪽방촌 주민들 얘긴데요. 박은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원센터.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핫팩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까스로 찾은 노숙인들이지만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나중에.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춥잖아요. 나중에. 첫날이니까 일단 인사 정도 하고 위기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다 비치는 얇은 텐트에 구부러진 골판지 한 장. 사례는 추위를 견뎌낼 보금자리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천막을 덮어도 소용없는 추운 날씨에 노숙인들은 머물던 텐트를 버리고 센터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찬바람이 힘겨운 건 쪽방촌도 매한가지. 건물 밖으로 드러난 전선에 맺힌 고드름이 녹으면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복도를 감싸는 건 얇은 비닐 한 장이 전부입니다. 날씨 춥지. 아무래도 여름이 낫지. 항상 그렇지 뭐. 추위는 지병을 더 키웁니다. 18년 조금 넘네. 제일 겨울이 힘들죠. 통증이 때문에 척추가 지금 한쪽에 MRI 찍으니까 많이 쉬워졌대. 어르신 혈압 좀 재드릴게요. 네, 꽤 높으신데요. 어르신. 날 추우신데 핫팩. 핫팩이랑 장갑도 양발이에요.
일주일 내내 계속된 북극의 찬바람이 힘없는 이웃에겐 더 야속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달랬던 고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태진아, 서른도 씨 등 고인과 절친했던 후배 가수들이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지만 남은 이들의 목소리엔 먹먹함이 묻어납니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 고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많은 동료들의 참여 속에 치러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7일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후배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았지, 동생? 나 가는 데만 따라와. 따라갔어요, 진짜로. 형님이 없으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대관이 형, 잘 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야. 무대에서 우리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면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후배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 꿈은 펼치고 가셨기 때문에 좀 미안되긴 합니다. 많은 이들의 그리움을 안고 떠난 고인은 1967년 데뷔해 1975년 발매한 해뜰 날로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1980년대와 90년대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차표 한 장, 네 박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2000년대에도 유행가를 흥행시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유행가 노래 가사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 있을게 행복하고. 고인은 경기도 안성의 한 추모관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미국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급기야 대통령 책상에 앉아있는 머스크의 합성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일론 머스크가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전용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모습을 풍자한 합성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타임지를 조롱하며 변함없이 머스크를 옹호했습니다.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Elon is doing a great job. He's finding tremendous fraud and corruption and waste. 머스크 역시 SNS에 자신은 이성애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트럼프를 사랑한다며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실험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반발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계속되고 정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the power to give our private information away to whomever he wants. 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AI와 로봇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실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크나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하마스에 잡혀간 이스라엘 인질이 무려 491일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부인과 두 딸은 이미 하마스에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무장한 대원들 사이로 야윈 모습의 남성 3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5차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스라엘 인질 3명을 무대에 올린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인질들을 태운 헬기가 출발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던 가족들은 기다렸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두 딸의 아버지 엘리 샤라비도 도착 후 가장 먼저 아내와 두 딸을 찾았지만 세 사람이 하마스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샤라비의 가족은 490일을 버틴 뒤에 접한 가족 몰살 소식은 또 다른 고문이라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비난하며 모든 인질을 구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נעשה הכל כדי לה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אנחנו נדאג לביטחונם. זו ההנחיה שאני נתתי למשלחת. 이스라엘 인질 3명이 풀려난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도 석방됐습니다. 양측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6주간 인질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석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주민 이주를 구상한 데다 네타냐후 총리는 3단계 휴전안 수정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억소리 나게 뛰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가 50억 원, 208제곱미터가 77억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잠실 대장 아파트도 최고 가격을 경신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불과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자 바로 매매가가 출렁인 겁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가 터져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게 상승 흐름이 확산이 될 텐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 보증 비율을 줄이고 보증 한도도 축소하는 전세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갭 투자를 야기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인데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미 값이 오른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수입산 소고기가 몇 달 안에 더 비싸집니다. 높은 환율 때문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여파도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노르웨이 간고등어가 7,500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15% 오른 가격입니다. 수입 쇠고기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또 행사할 때가 아니면은 집계되기는 조금 부담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려고 한번 물건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경우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기존 비축 물량도 5, 6월이면 소진됩니다. 올해 신규 계약한 물량은 환율 상승기에 구입해 밥상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발한 관세 전쟁도 변수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중국이 주요 신선식품 수입처를 미국에서 캐나다 등지로 바꾸면 해당 가격이 뛰면서 우리나라 수입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요인이 어떤 형태로든 있으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비용 전가를 다 감수해야 되는 건 소비자의 역할인 거죠.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격 인상까지 감안하면 갈수록 밥상 물가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입춘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강 물이 얼었습니다. 올해 한강 결빙은 역대 2번째로 늦었고요. 작년과 비교한다면 2주가량 늦은 기록입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한파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부터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 서해안으로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구가 영하 5도, 창원 영하 4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